alarm clock rings, a brand new start. Time to move, time to take part. Breathing deep, feel alive. Let's get ready to thrive. Good morning energy, rise and go. Feel the power, let it show. 어서 오세요. 오늘도 건강 브런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건강 브런치 셰프 보영입니다.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빠른가 모르겠어요. 벌써 1월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1월도 아주 행복했길 바라며 2월도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첫 번째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QWER 밴드의 행복해져라. 네, QWER의 행복해져라. 부제 Be Happy 듣고 오셨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1월이 어떻게 흘렀나 모르겠어요. 약간 저랑 제 주변 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왠지 뭔가 이번 2026년 1월은 1월 같지가 않고 약간 2025년 13월의 느낌이랄까요? 뭔가 이 새해보다는 그냥 계속 뭔가 작년의 연장선인 것 같은 느낌이 왜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만 느낀 게 아니라서 좀 신기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2026년 1월 어떻게 잘 만끽을 하셨나요? 2026년 벌써 2월이 다가오는데 2월엔 또 이제 설날도 있고 좀 연휴가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금방 흘러가겠죠? 붙잡고 싶은 시간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코너, Why?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Y 코너인데요. 어떤 걸 좀 다뤄볼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왠지 좀 신박하고 재밌는 걸 하고 싶은데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매주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유독 이번 주는 좀 더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왜 눈은 녹색을 좋아할까? 라는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눈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녹색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 건강을 위해서 녹색, 초록색을 자주 보아라. 이런 이야기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마 많이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제 이유는 한 번도 약간 생각해보기 어려웠을 법한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녹색이 많이 없는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름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이렇게 새하얀 눈이 내리고 잎사귀가 없을 이 시기에 녹색을 보기 더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일부러라도 녹색을 좀 찾아서 보셔라 라는 마음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녹색이 도대체 왜 눈이 좋아하는 색깔인가? 우리 눈 건강 엄청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 노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쩔 수 없이 눈의 시력은 떨어지고 또 각종 질병들이 올 수밖에 없는 또 부위인데 사실 관리하기도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딱히 뭔가 뭔가 톡 튀는 방법이 있지도 않고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거는 전자기기를 멀리해야 하고 자기 전에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빛 같은 거를 좀 최대한 피하고 또 건강 영양제 챙겨 먹고 요런 눈에 인공 눈물 같은 거를 잘 써줘서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번뜩 뛰는 그런 우리의 눈 건강 유지법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평소에 하는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눈은 이제 질병이나 이런 망가짐의 신호가 오면은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위 중에도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눈 마사지 해주고, 평소에 조금 더 눈을 쉬게 해주고, 이런 습관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좀 초록색을 보는 빈도수도 늘리자. 이런 의미인 거죠. 일단, 여러분들, 녹색 어디서 많이 보시나요? 저는 자연이 먼저 떠오르기는 해요. 자연에 우리 나무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잎들이 보통 다 초록색이니까 그런 게 가장 큰 우리가 보는 녹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 질문 혹시 이거에 대한 답을 해보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일단 총 3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자동차 도로에 있는 이정표판의 색깔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하철이나 건물 내에 있는 대피용 비상구판의 색깔 무슨 색인지 아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캄캄한 영화관에서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는 판의 색깔 무슨 색일까요? 다들 맞추셨을까요? 이 3가지 질문의 답은요. 전부 다 녹색입니다. 제가 이제 그냥 비상구 색깔 초록색 요런 것들은 너무 흔하게 너무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 이미지 자체가 머릿속에 탁 박힌 느낌일까요? 특별하다는 왜 저게 녹색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우리가 녹색을 은연중에 볼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왜 이 모든 것의 색깔은 모두 녹색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정표판, 대피용 비상구판,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는 판, 요런 게 전부 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 왜 다 녹색으로 통일을 했을까? 하면은요, 요 이유는요, 우리 눈의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의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각세포 하면요, 우리가 총 2가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막대 모양의 세포입니다. 막대 모양의 세포는요, 간상세포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원추 모양. 그래서 원추세포. 이렇게 총 2가지 모양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게 시각세포인데요. 여기서 보면요, 막대 모양의 세포 있죠. 그 막대 모양의 세포는요, 망막의 중심인 부위를 제외한 망막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고 어두움을 인식하는 세포죠. 반면에 원추세포는요, 원추 모양의 원추세포는 망막 중심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빨강, 파랑, 녹색의 색채를 인식하는 친구죠. 이 중에서 녹색은요, 빨강과 파랑에 비해서 명도와 채도가 낮기 때문에 이 어두움과 밝음을 인식하는 아까 그 막대 세포를 자극하지 않고 중심에 몰려있는 그런 원추 세포에 잘 인식되기 때문에 특히 어두울 때 잘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공간 혹은 이제 어두움에 대한 이 밖의 이정표들은 우리가 밖에 어두운 밤에도 잘 보여야 하잖아요. 그렇게 빛에 뭔가 관계가 많은 친구들은 특히 어두울 때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녹색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다른 이유는요, 깜깜할 때 시력을 아까 말씀드렸던 막대 모양 세포가 이제 주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 막대 모양 세포에는요, 로놉신이라는 색소 단백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로놉신이라는 친구는요, 다른 빛에 비해서 녹색을 가장 잘 흡수한다고 해요. 이 때문에 평소에는 잘 눈에 띄지 않던 녹색이요, 어두운 곳에 가면은 다른 색에 비해서 훨씬 잘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뭔가를 알려줘야 할 때는 녹색을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뭔가 살짝 어려운 듯 했지만 이해하셨나요? 조금 더 쉽게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눈 중심에 있는 친구는요, 원추 모양의 세포이고요. 이제 바깥에 망막 전체 이 중심부 말고 전체에 깔려있는 세포는요, 막대 모양 세포인데, 이 막대 모양 세포가 바로 빨파녹, 빨강, 파랑, 녹색의 색채를 인식을 하고, 녹색은 특히나 빨강이나 파랑에 비해서 명도와 채도가 낮기 때문에 이 중심에, 우리 전체에 퍼져 있는 막대 세포 대신 중심에 잘 가가지고 꽂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울 때 더 잘 보이고, 깜깜함과 이제 명암, 깜깜함과 밝음을 인식하는 이 눈 전체에 퍼져 있는 막대 모양 세포는 거기에 로놉신이라는 색소 단백질로 인해서 녹색을 가장 잘 흡수하는 특징을 가진 단백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을 어두운 곳에서 더 잘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또 어려운 건 넘어가고 또 쉬운 거 말씀을 드려야겠죠? 녹색은요, 붉은색에 비해서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고 해요. 심리학적으로 안정과 편안함을 주는 건 녹색. 하지만 붉은색은요, 정열과 흥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재 의식 속에서 붉은색은요, 정지, 위험, 금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녹색 같은 경우에는 안전, 진행, 구급, 구호, 이런 이미지를 전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화재와 같은 위급 상황에서 비상등이 붉은색이라면 비상구 불빛을 따라 대피하는데 만약에 불빛을 따라 계속 탈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멈춰야 하는지 이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붉은색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잠재적인 의식 속에는 붉은색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비상구 불빛이 녹색이라면 안심하고 불빛을 따라서 탈출하는 것이 아마 사람들의 이런 의식을 혼란시키지 않고 수월하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녹색은요, 시야각이 좁아가지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학창 시절에 녹색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학창 시절에 녹색, 학창 시절에 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녹색?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도 요거 보고 이렇게 됐답니다.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칠판이에요, 여러분. 칠판이 짙은 녹색이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칠판의 녹색을 볼 일이 거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10대 때 생각해보면 칠판은 정말 진한 초록색이었답니다. 근데 또 요즘 막 신설되는 학교들은 화이트보드 쓰는 학교들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왜 칠판이 짙은 녹색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냥 칠판은 녹색, 약간 요런 너무나 당연한 뭔가 공식 같은 그런 거였는데 짙은 녹색이요, 바로 집중력과 학습 능률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칠판이 짙은 녹색이랍니다. 그리고 병원 수술복, 요것도 녹색인데 녹색인 이유는 환자를 심리적으로 안심시키는 색일 뿐만 아니라 설사 피가 묻더라도 갈색으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환자를 두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해요. 그리고 진짜 근데 녹색이 정말 우리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신다면요. 물고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말 이게 사실로 밝혀졌다고 해요. 다양한 LED 파장의 빛을 해양 생물에 적용하는 실험을 통해서 녹색빛 파장이 어류의 망막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동시에 손상된 망막세포의 회복과 재생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녹색은 색의 기능도 아주 뚜렷하죠. 우리에게 안전을 전하고 또 어두운 곳에서 녹색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뭔가를 판별할 수 있게끔 만드는 색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양적인 면에서도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신기한 흥미로운 연구를 한번 알려드리자면요. 미국의 하버드 의과대학 브리검 여성병원의 연구팀이 25년간 성인 약 10만 명의 식단 기록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을 해봤대요. 그런데 나누어진 5개 그룹 중에 녹색 채소를 가장 많이 먹은 최상위 그룹이 최하위 그룹보다 개방각 녹내장 발생률이 20에서 30% 낮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녹색 채소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녹내장 발생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연구팀은요, 녹색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질산염이 망막 시신경에 대한 혈류 장애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추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 건강, 눈 영양제 하면은 아마 루테인 다들 많이 드실 텐데요. 시금치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루테인 같은 경우에는요. 자외선으로 인한 눈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루테인 영양제, 우리가 이제 영양제를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영양제들도 아침에 먹으면 좋은 영양제, 점심에 먹으면 좋은 영양제, 저녁에 먹으면 좋은 영양제들 다 구분해서 드시곤 하잖아요. 혹시 안 그러신 분들 계신다면 이 영양제는 언제 먹어야 좋을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때에 맞춰서 먹으면 훨씬 더 좋은 영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 건강이니까 루테인 영양제 언제 먹으면 좋을까? 하면은 우리가 오후 시간에 햇빛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12시를 기점으로 해가 중천에 뜨고 쭉 해가 질 때까지 활동하는 시간을 우리가 오후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오후 시간에 맞춰서
루테인 영양제를 먹으면 눈 보호에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루테인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침 먹고 영양제 챙겨 드실 때 그 루테인 영양제 같이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점심, 12시 정도에 점심을 먹는다 하시면 12시 정도에 이제 점심 먹고 영양제, 루테인 영양제 챙겨 드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녁에 먹는다. 뭐 그렇게 큰 해를 끼치진 않겠지만은 저녁에 우리가 영양제를 먹고 이 친구는 흡수가 빨리 되는데 7시에 저녁을 먹어서 8시에 만약 영양제를 먹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보는 자외선이 없어요. 해가 뜨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달빛을 보고 자외선이 있다고 얘기하지는 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먹는 것보다는 이왕 먹을 거 우리가 해 떠 있는 시간에 해를 마주하는 시간에 그때를 대비해서 먹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눈 건강 지키려면은 다들 아시는 것들 있잖아요. 스마트폰, 컴퓨터, 최대한 막 마냥 멀리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완전히 보지 말아라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좀 쉼을 가지고 보시면 훨씬 더 눈 피로가 쌓이는데 좀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습관들은 조금 피하시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또 이왕 눈 건강 얘기 나온 김에, 녹색과 청색 공간이 가까우면요, 여러분, 심리적 스트레스가요, 17%나 낮다고 합니다. 많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보는 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는 활기를 주는 색도 있고요. 식욕을 돋우는 색도 있고요. 마음에 안정을 주는 색깔도 있고요. 우리에게 뭔가 불편함을 주는 색깔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컬러 테라피, 심리 치료의 색을 이용한 치료를 이제 컬러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이 컬러 테라피 활용도가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특히 어린이들한테 이런 녹색 공간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 신경학 아카데미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파란색과 녹색, 청색과 녹색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푸른색과 녹색 공간에 더 가까운 곳에 살면요,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요. 무려 인지장애와 치매의 사례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병 치료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요, 요렇게 우리가 자연에서 혹은 인위적으로 막 초록색과 파란색을 많이 보게 할 수 있잖아요. 요런 점들이 아주 뭔가 새로운 연구,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을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도요, 경미한 인지장애와 치매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좋은 발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더 창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또 치매, 이제 인지장애 이런 거는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만 요거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다라는 연구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이 17%나 그 위험도가 낮아지는 푸른색, 청색 공간이 주는 그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도 한번 좀 일상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을 법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초록색은 우리가 다 알듯, 그리고 모르셨던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편안함의 상징이고, 또 청색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차분하게 그리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흔하게 우리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혹은 신경이 예민한 사람 등에게는 산림욕이나 등산,
트레킹, 이렇게 자연과 가까운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추천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일상생활에 나는 스트레스가 좀 많다, 아니면 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혹은 나는 아직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편은 아니지만 나중을 위해서 혹시나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뭐 17%나 뭐 우울증, 뭐 심리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낮아진다, 뭐 이게 완벽한 이게 치료법입니다 라고 나오진 않았어도 그걸 보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대?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시도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변에 청색과 녹색 친구들을 좀 많이 두고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은 소중하니까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스탠이 부릅니다. Sunshine Love. 버릴 줄 알았어. 너무 힘들었거든. 걷지 못할 정도로 핸드폰도 못 볼 정도로 바쁘고 아파. 자꾸만 나빠지는 생각에 더 다운된 날들을 맛봐. 그러던 중 너에게서 전화가 와. 오늘 힘들었지 수고했어 만나 잠깐만. 그 한마디에 기분이 풀리고 피곤했었던 날은 웃음뿐이고 너 없는 내 인생은 레이니 데이. 하루가 지옥 같고 바보처럼 매일 피폐했었지만 이제는 sunshine. 너 고마워 정말. Sunshine in my mind. 이제는 기억해 단 하나만. 사랑해 널 사랑해 오직 너만. 바라봐도 난 괜찮아. 언제나 sunshine in my mind. 영원히 사랑해 너 하나만. 떨리는 내 가슴이 터질 만큼 이렇게 우리 케미 힘들 때는 tell me. I just wanna tell you thank you and love you. I love is great.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Yeah, 너가 있어 더 행복한 것 같아. 내게 힘이 되는 고마운 내 사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을 정착시켜준 사람 you. 살며시 다가와 입맞춤을 해준다면 세상 모든 게 내 것이겠죠. 그대와 나들 뿐이죠. 영원히 You are the sunshine in my mind. 이제는 기억해 단 하나만. 사랑해 널 사랑해 오직 너만. 바라봐도 난 괜찮아. 언제나 sunshine in my mind. 영원히 사랑해 너 하나만. 떨리는 내 가슴이 터질 만큼 이렇게 난
네, 데이식스의 해피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그럼 우리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식 처방전. 오늘의 지식 처방전은요. 바로 오트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트밀 다들 아실까요? 오트밀이요, 여러분. 콜레스테롤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귀리와 관련된 친구인데, 귀리와 오트밀은요, 본질적으로 벼와 쌀의 관계와 같다고 합니다. 귀리는 가공 전의 원형 곡물 그 자체를 뜻하고 주로 밥에 섞어 먹는 잡곡 형태로 소비가 되죠. 하지만 오트밀은요, 이 귀리를 볶아서 부수거나 납작하게 눌러 바로 조리할 수 있게 만든 가공식품을 말합니다. 서양에서는요, 오트밀이 가공된 제품뿐만 아니라 이걸 우유나 물에 끓여서 만든 죽 자체를 뜻하기도 하더라고요. 오트밀이 우리나라에서 막 이제 알려지고 소비됐던 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탄수화물의 종류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천천히 흡수가 되고 그리고 칼로리 면에서도 부담이 적어가지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혹은 가볍게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이 주식으로 오트밀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오트밀을 이제 자주 먹고는 하는데 오트밀이 한 몇 년 전에는 오트밀이 원래 불려서 사용을 해야 되는 친구여가지고 조금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충분히 불리지 않으면 좀 딱딱한 것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소화가 안 되는 면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트밀이 조금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되는 완전한 간편식만은 아닌 그런 친구였는데 점점 이제 한국인들에게도 많이 소비가 되니까 막 퀵 오트밀 막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물에 살짝만 담가놔도 조금 빠른 시간에 불려지고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된다는 게 이제 퀵 오트밀 형태로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 먹는 쌀과는 굉장히 다르고 어떤 분들에게는 좀 뭔가 비호감적인 식감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오트밀을 주로 어떻게 먹냐 하면은 가끔 베이커리 집에도 가면은 오트밀 과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칼로리를 낮춘 조금 더 탄수화물을 낮춘 그런 식품으로 오트밀 과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오트밀 간식, 그냥 시중에 파는 과자 중에도 오트밀 어쩌고 막 이러면서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시리얼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 오트밀을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오트밀이 섞여 있다 막 이래서 당류가 좀 적어졌다 칼로리가 좀 적어졌다 이런 작용을 하는 게 오트밀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먹는 오트밀보다 불려서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아니면 요거트 안에다가 이제 오트밀을 넣어서 밤에 넣어놓고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밤새 약간 불린다 이런 느낌으로 오트밀 이제 오버나이트 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밤 내내 그렇게 오트밀 안에다가 요거트 안에다가 오트밀을 넣어놓고 그게 좀 부러지는 거죠 밤새. 그러면 아침에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토핑만 넣고 아침 주식으로 활용을 하는 이제 그런 다이어트 식단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죽 만들어 먹는 것도 좋아해요. 오트밀 계란죽 혹은 오트밀 계란 참치죽 이런 식으로 물에 조금만 끓이기만 하면은 애가 살짝 불어오르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우리가 흰 쌀밥이나 그냥 잡곡밥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도 굉장히 있는 친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트밀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저도.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용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 오트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 오트밀이 또 다른 연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귀리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눈에 띄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독일 본대 연구팀은요, 대사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틀 동안 집중적인 귀리 식단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요때 결과로요, 혈중 콜레스테롤과 체중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이틀 동안 매일 300g의 오트밀을 물에 삶아 하루 3번 섭취하고 평소 칼로리 섭취량의 절반 정도인 저칼로리 식단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해로운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10%나 낮아졌고 평균적으로 2kg의 체중 감량과 유의미한 혈압 저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실험 식단이 끝난 6주 후에도 한 달 이상이 지난 거죠. 6주 후에도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요. 근데 도대체 어떤 작용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지? 라고 하면은 연구팀은요, 귀리 섭취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서 콜레스테롤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간격으로 단기간 귀리 식단을 실천하는 게 당뇨병 예방, 그리고 콜레스테롤 관리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최근 국제학술지에도 실렸다고 해요. 그래서 좀 몇 년 전부터 쭉 이어오던 그런 귀리와 오트밀의 관심이 점점 더 국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귀리가 누구에게나 보약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또 우리가 양날의 검이죠.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이치인지라 누구에게나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워낙 풍부해서요. 평소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 갑자기 많은 양을 먹으면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귀리에는요, 특히 퓨린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통풍이나 콩팥병 환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 퓨린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요산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요산이 통풍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귀리에 포함된 칼륨과 인 성분이 콩팥병 환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귀리의 인기 자체가 MZ세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저속노화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흰쌀 대신 귀리를 섞은 밥을 먹거나 아까 말씀드렸듯 아침 식사 대용으로 오트밀을 선택하는 습관이 또 요즘 MZ세대 젊은 층에서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또 노화라는 친구를 옛날에는 좀 나이가 들었을 때 한 30대부터 뭔가 20대와 내 몸이 달라. 40대 진짜 관리를 해야겠다. 혹은 내 피부에서 노화가 느껴진다. 했을 때 이제 관리하는 게 노화 현상이라고 했다면 요즘에는 막 10대 친구들부터도 저속 노화를 좀 느리게 난 맛보겠다라는 느낌으로 저속 노화 식단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뭐 저도 굉장히 여러 분야에 있는 친구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듣곤 합니다. 저속 노화를 위해서 막 요걸 챙겨 먹고 벌써부터 요런 걸 하고 운동도 하고 막 요런 습관들을 많이 듣곤 하는데 그 중에 오트밀, 우리 주식, 탄수화물, 쌀 피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탄수화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탄수화물을 줄여버리면 고장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곤 했던 것 같은데 통밀, 통곡물 이런 것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귀리, 오트밀도 한번 집중을 해보셔라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오트밀이 약간 생소하니까 뭐 튀긴 오트밀 이런 것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 드실 거 튀긴 건 또 튀긴 거니까 그냥 이제 일반 오트밀 같은 거 사가지고 물에 불려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끓여가지고 죽처럼 해 드시거나 사실 죽처럼 먹는 게 가장 간편하고 활용도가 높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별달은 조리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 자작하게 놓고 오트밀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화가 더 빨리 되는 친구기도 하고 그리고 포만감이 좀 굉장한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오트밀 보통 한 3스푼 큰 숟갈로 3스푼 떠가지고 먹어라 라고 하는데 고작 3스푼이라고 하지만 이게 물에서 끓이면서 불어나면은 꽤나 많은 양이 된답니다. 그래서 나는 죽으로 먹고 싶다 하면 자작하게 끓여서 오트밀 넣고 뭔가 물이 쫄았어. 이 죽 같지 않아. 그럼 물을 거기다 좀 더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넣어서 뭐 계란 풀어가지고 계란 오트밀죽 해드셔도 좋고 좀 짠기가 필요해 하면 참치 더 추가해도 좋고 아니면 나는 오트밀을 좀 밥으로 먹고 싶어 라고 하면은 물을 훨씬 조금 해가지고 끓여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금방 붑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하실 점은 전자레인지에 돌릴 경우에는 금방 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여러 번 돌리는 걸 한번 그 질감을 보고 조금씩 여러 번 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쌀에 대한 그 포만감이나 충족감, 그 식감과 그 당분 당연히 그거에 못 미칠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귀리에 대한 좋은 연구 결과 그리고 요즘 저속노화로 MZ들도 주목하고 있는 식재료인 만큼 여러분들도 한번 한 끼 정도는 이런 걸로 대체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먹을 요거트에 귀리 한 2스푼 정도 섞어가지고 냉장고에 놓으시면 아침에 굉장히 통통하게 붑 오트밀 요거트를 맛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그것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트에 이제 오트밀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넣는 거는 뭐 조리 과정이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오트밀의 특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변비에 굉장히 좋다는 건데요. 오트밀은 화장실을 잘 가게 도와줍니다. 혹시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한번 오트밀을 점심때쯤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이렇게 오트밀 좀 생소한 라디오에서는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생소한 친구를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들께 또 이제 식재료에 관한 넓은 시야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그 후기도 알려주실 수 있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건강브런치 재방송으로 들을 수 있게 유튜브에 계속 이제 업로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댓글로 한번 알려주셔도 제가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의 후기도 궁금합니다. 네, 그럼 우리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노래지만 약간 힘이 날 때 들으면 굉장히 힘나는 노래 소녀시대의 힘내 듣고 오시겠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set me free, set me free, my boy. 네가 나타난 뒤 모든 게 달라졌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좋아서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은 뒤집혔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Ready for your love.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네, 소녀시대의 힘내 듣고 오셨습니다. 힘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잠시 아까의 귀리 이야기를 한 번 더 가지고 오자면요. 귀리를 드실 때요. 이제 물에 불려가지고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드시는 이유 중에 뭔가 중요하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귀리에는요,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화장실을 잘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친구는요, 수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요. 체내에서 물을 흡수해서 젤 형태로 변하면서 노폐물을 끌고 나가는 아주 특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수분이 부족할 경우에는요. 오히려 식이섬유가 장내에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려 변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걸 먹고 막 물을 막 1리터, 2리터씩 먹어라. 요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뭐 불릴 때, 물 사용할 때 조금 더 자작하게 불린다든지 아니면 마시면서 그냥 그 뒤에 물 한 컵, 요 정도만 드셔주셔도 제가 느낀 바로는 엄청난 큰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먹을 때 항상 뭐 죽이나 아니면 좀 지른 밥처럼 물 좀 많이 넣고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불려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 영향이 굉장히 크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친구에게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에 물 섭취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잠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우리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뭐 먹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주제 이번 주도 한 번 더 가지고 올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번 주에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단백질 얘기를 자주 못하냐? 또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사실 단백질 얘기만 매주 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너무 그것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질려할까봐 최대한 조금 가지고 온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한 주 사이에 단백질 좀 챙겨 드신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계실 거라고 믿고 한 번 더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백질 종류보다요, 단백질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단백질 먹어야 해요, 단백질 필요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얼마나 먹어야 돼요 라고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이 먹어도, 아주 조금 먹어도 그 적정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마음에 연달아서 단백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단백질은요,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하냐 하면은요, 우리 요즘 경제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노후 대비 막 연금 계획 막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연금보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풍족한 노후를 위해서 물론 연금, 돈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근육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 단백질, 자, 이제 핵심입니다.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 얼마나는요, 여러분, 내 몸무게와 관련이 있습니다. 단백질은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온몸을 구성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요, 일반 성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요, 체중 1kg당 0.8g에서 1g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계산법은요, 내 체중 곱하기 1g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0kg이다 하면은 성인이 하루에 먹어야 할 적정 단백질 양은요, 50g의 순수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식의 무게와 단백질의 양은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닭가슴살 100g을 먹는다고 해요. 그런다고 우리가 섭취하는 게 단백질 100g은 아니라는 거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닭가슴살 100g에 약 23g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50kg이에요. 그러면 총 50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100g에 약 23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니까 저는 2개 조금 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 몇 그램 정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체중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오늘 몇 그램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가? 하지만 여기서 이제 또 운동선수, 아닌 사람, 뭐 성인, 유아, 이런 친구들에 따라서, 이런 범위에 따라서 또 나눠지는 것도 있습니다. 뭐 전문 운동선수, 운동 굉장히 많이 하면요, 1kg당 1g이 아니라 2g 이상은 먹어야 한다고 해요.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겠죠? 전문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기 친구들도 이 정도의 양을 필요로 한다고 하고요. 근육 증량이 필요해요 하면은 1kg당 1.5g에서 1.8g, 거의 2g 미치지 못하게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0kg이라고 해도요, 50g이 아니라 내가 근육 증량을 해야 돼 하면은 거의 100g 이상의 양을 섭취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하지만 여기서 일반 사무직, 또 좌식생활 위주로 해서 나는 소모하는 칼로리가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1kg당 0.8에서 한 1g 정도 드셔주시면 좋다. 하지만 특별한 뭐 전문 운동선수가 아니다, 청소년기가 아니다, 혹은 나는 근육 증량이 필요하다 라는 게 아니면은 엄청 깊게 생각하실 거 없이 내 몸무게만큼의 그람수를 먹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내 몸무게가 어떤 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부터 오늘 뭐 먹지는요, 단백질 양으로 한번 측정을 해봅시다. 내가 60kg이다. 6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고요. 이게 절대로 음식의 중량에 관련된 건 아니라는 거. 내가 닭가슴살 100g을 먹었다고 해도 내가 먹는 순수 단백질 양은 20g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우리 연금 같이 드는 것처럼 단백질도 좀 함께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되시고요. 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브런치 셰프 보영이었습니다. World's awake, let's go big, for goodness sake. Chase the light, reach so high, spread your wings,